네, 어벤져 전략회의 3월 27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는 불이 지금 뭐 꺼질 줄을 모르고 있고 땅은 꺼지고 있고 정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법원이 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힘들 때는 뭐 그런 이야기를 자꾸 되뇌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또 버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되뇌입니다. 좀 버티다 보면 좀 상황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하는 게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듯하지만 또한 이것이 나중에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고 새옹지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속에 정말 이 불덩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한번 견뎌내 보시죠. 그 견뎌내면 결국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불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산불이요. 의성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속 8.7km에 달할 정도로 지금 무지막지한 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기가 제 고향 바로 옆입니다. 저는 경북 군위 출신인데요. 바로 제 고향 옆이 의성입니다. 그리고 또 안동 뭐 이쪽이 다 이제 이 같은 생활권인데 최근에 제 친구가 살고 있는 친구와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안동에 한 마을이 200채가 집이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아버님만 모셔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보시면 의성, 청송, 영덕, 영양, 안동 지금 안동시는 안동시까지 지금 불길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불길이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아마 이 산불 진화 요원들이 전부 다 이게 참 굉장히 악전고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비가 조금 내린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 지역이 이 제 고향도 그렇고 이쪽 지역이요. 산이 굉장히 악산입니다. 높은 산이어서 이게 산에 쉽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이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이 한번 나면 지금 이게 낙엽이 한 40cm 쌓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불을 받으니까 이게 막 완전 불기둥이 돼서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빨리 이 상황이 회복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을 내려갔습니다. 어제 선거 나고 난 다음에. 근데 참 저는 이 말이 참 귀에 거슬렸어요. 세금을 냈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세금을 물론 뭐 말로서는 맞지만 네. 그 아픔을 당하신 분들한테서 당신 세금 냈으니까 지원받을 수 이렇게 참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거기다가 박찬대가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박찬대가 이 재난 관련 추경을 협조해 줄 테니까 빨리 마흔역 통과시켜라. 이게 마치 이게 뭔가 산불에 우리가 합의해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너네들 이 마흔역 빨리 임명시켜라. 네.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딜을 할 그 소재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 개세주의 뭐 해서 국민들이 잘 살건 못 살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우리 뭐 소득세 같은 거는 뭐 면세점이 있어가지고 연소득 얼마에 이하나 아예 이제 세금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세금 안 낸 사람은 저렇게 화재 피해를 당했을 때 세금 안 냈으니까 차등을 둬서 뭐 지원을 해야 되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무슨 저런 식의 그 차별을 두고 그리고 박찬대는 좀 어떻게 됐나 봐. 실성하지 않으면요. 산불 피해 뭐 지원해 줄 테니 마흔역 임명하고 윤 대통령 빨리 심판하라? 참 이게 지금
이 재난을 대하는 국민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당신 세금 냈으니까 도와줄게요.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자 이거 통과시켜주면 이게 지금 정치적 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정말 저도 이 산불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오늘 이현정 의원님께서 저도 이 아버지 고향이 여기 경북 북부입니다. 네, 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문경도 참 의성, 많죠. 안동, 예, 네. 그쪽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다 산이라서 정말 저희가 산이 험하고 진짜 한번 산불을 끌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네. 이거를 산불을 끄기 어렵게 만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임도를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걸 막은 세력이 이 민주당 세력이에요. 임도라는 게 이제 산에 길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산 중간 중간에 예. 길을 내서 거기 이제 산에 뭐 트럭도 올라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뭐 불을 났을 때 이게 막는 수단.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이죠, 재작년인가요? 이제 23년이면 재작년이네요. 네. 재작년 10월 16일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이 임도 문제가 갑자기 국회에서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림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한 의원이 올여름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심각했는데 바로 임도와 숲가꾸기 등 산림 산업에 따른 산사태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임도를 이렇게 확장하거나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먼저 이렇게 스포 형식으로 띄워주셨는데 윤미향 의원이 이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이 말을 하니까 산림청이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일본보다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를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환경단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생동물들이 이동하는데 임도가 방해가 되고 두 번째로 임도가 많이 뚫리면 산림 개발 사업을 하게 돼서 결국 산림을 훼손하게 된다 하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와 같은 반대를 윤미향 의원이 그 유명한 윤미향 의원이죠. 네. 윤미향 의원이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림청에서 임도를 확장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 불이 이렇게 났는데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저희 선산도 다 거기 있거든요. 네. 성묘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산을 타서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험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이 아유, 정말 예, 타본 사람 많아요. 정말 험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임도를 못 놓게 하면 누가 거기 가서 불을 끕니까? 이 불이 번져 나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론 당시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에서 또 탈당을 했죠. 네.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사건으로 탈당을 해서 당시 무소속 의원이기는 했지만 민주당으로 당선된 분 아닙니까? 자, 이게요. 지금 그동안 정부도 이 임도를 건설을 굉장히 이제 추진해 왔었는데 환경단체들이 사사건건 반대를 해 왔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요 산림의 수종이 대부분 다 소나무입니다. 네. 이쪽 경상북도 지역은요 소나무가 무진장 많아요. 네. 근데 이 소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겠 관소리에 이제 이 안에 그 송진이 있거든요. 그게 한번 타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탑니다. 그렇죠. 오래 그리고 겉에는 꺼진 것 같은데 속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수종을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았었는데 이 소나무를 이제 함부로 못 이제 바꿨고 또 임도 건설을 많이 해서 차가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방차가 올라가서 그 위에 이제 불을 끄고 불의 확산을 막는 게 임도를 건설하면 불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활엽수를 많이 또 심어야 되는데 네. 이게 침엽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도 이게 지금 계속 나무가 살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송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번 기후 변화 때문에 보면 바람도 정말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참.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경상북도 지역이 지금 또 대구까지도 좀 불이 나서 이게 지금 좀 전에 한 90% 진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대부분 인간에 의해서 실화입니다. 굉장히 뭐 이거 지금 이때 성묘 가서 그냥 조금 불태우려고 그러다가 이게 또 확산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이 시절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피해가 무지막지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반드시 좀
이번 기회에 또 오늘 좀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비가 와야 조금의 불이 좀 꺼질 것 같은데요. 다들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특히 영남 지역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게 저희 이제 선산 있는 쪽도 아마 곧 이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그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저희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 판결 서울 고법 6-2부 판결을 놓고서 정말 법조계부터 일단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조짐이 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그동안 요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요 재판부가 굉장히 수상쩍은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그거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요. 자, 이제 이재명이 여러 가지 사법적인 조금의 리스크를 한풀 일단 드러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이재명과 정말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오로지 그 실력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당에서 이재명 어차피 이제 구속되고 어차피 저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우려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이재명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함께 이게 어제 판결이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